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걱정으로 월요일장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뒤엎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보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테고 놀라셨을 텐데 지금 비껏 전망치가 한 차례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 것도 같고요. 이에 따른 전략들 오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금요일에 마감가부터 오픈해 볼게요.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결국에 2,600도 이탈하면서 2,544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좀 더 깊었습니다. 2.5% 하락으로 700선 코앞까지 내려간 채 마무리가 됐고요. 확실히 체감하는 그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죠. 하락했던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100여 개를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환율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0원도 넘겼다가 8원가량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들은 컴백을 해주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10거래일 연속의 팔자 포지션 잡아가면서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부추기고요. 선물 시장 다시금 들어와 주나 싶었지만 금요일에 팔자로 등을 돌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특징주, 특징 섹터 살펴볼게요. 밸류업 관련해서 DB금융투자가 정말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신고가까지 갈아치웠는데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가 있었고요. 그 내용은 주주 환원율 40%를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20%가 넘게 튀었고요. 한미약품도 8% 상승 보였는데요. 다른 제약바이오 잘 갈 때 사실 한미약품은 쉬었었거든요. 정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한미약품 왜 이렇게 안 가 싶었을 텐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 여러 가지 그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예정 된 날짜는 11월로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미약품 강하게 시세가 나와줬었고요. 자율주행 지난 금요일에 또 특징적인 섹터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부터 유럽과 중국에서 FSD 판매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물론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처음에 개장 직후에 관련주들 정말 강하게 튀어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서일까요?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습니다. 퓨런티어가 상한가 갔었지만 풀린 채 23% 마감이 됐고요. 라닉스도 상한가였습니다. 하지만 5%의 상승에 그쳤고요. 심지어 모트렉스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인포뱅크도 20%대 급등 보이다가 오름폭을 다 반납하고 0.7%의 상승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화재인데요.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인천 청라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붙었고 이때부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와줬었지만 테마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급등락이 좀 컸었습니다. 다시금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그 안에서 소방 쪽으로도 지원 대책이 나와주면서 소방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었고요. 그 중심에는 파라텍 상한가 같고 한컴 라이프케어도 15%. 다만 이 전기차 화재 했을 때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섹터가 전고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는 전고체 쪽으로 오히려 좀 강하게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CIS가 6%, 무려 한농화성은 12%의 급락세 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볼게요. 현대차가 유럽에서 EV 전기차 판매 목표를 무려 25%나 줄였습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수요가 확 줄었다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 전고체, 셀, 양극재 너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강했고요. 삼성 SDI가 삼화전기가 6%, 엔캠이 8%대 하락이 나왔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리튬 포어스도 5%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AI 거품론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만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에만 8%가 넘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렇다 보니 국내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의 우려는 당연지사겠죠. 자, 지난 금요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줄을 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나왔는데요. 자, DB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3분기 어닝 쇼크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지만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도 지금 이탈한 자리, 전 저점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차례 무너졌었다 보니 오늘 반도체주들의 부침이 좀 예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SK하이닉스도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낮췄고요. 단기적인 반등의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5%, 10% 예상치를 밑돌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디램 가격이 최근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 다시금 다운 사이클로의 진입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향 전력 쇼티지라는 모멘텀을 안고 상반기에 전력기기주들이 달려줬었는데요. 아무래도 AI 거품론, 반도체 픽아웃 이야기가 나와주다 보니 전력기기 쪽으로는 하방 압력 당연히 나오겠죠. 최근에 반도체와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3분기 비수기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피크아웃은 아니래요. 피크아웃은 2025년 이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낮췄고요.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으로만 봤을 때 화장품주 내에서 대장입니다. 화장품주 올 한 해 잘 갔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좀 내려가는 움직임 보였었죠. 아무래도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탄력도가 없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최근 조금 살아나나 싶었지만 다시금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18만 원 나왔고요. 중국 적자가 불편하다라는 목소리, 3분기 실적 역시나 예상치 하회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재 기업 LG화학 쪽으로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71위안, 3년 6개월 내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보니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역시나 목표 주가 55만 원으로 내렸고요. 그래도 주가는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는 그 목소리로 대신증권 리포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브로드컴이 지난 금요일에 결국에 10%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분기 실적은 정말 좋았는데 4분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시간 외에서도 급락을 했고 정규장에서 10%의 급락이 나온 건데요.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국내 증권사의 목소리였었고요. 이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같은 AI 시대의 승자를 외면하기에는 오히려 좀 위험 요소가 크다라는 목소리였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오히려 실적 시즌 이후에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크게 반등할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최근 들어서 부침을 겪고 있고 지금 글로벌 매크로 이슈 자체가 반도체에게는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도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한번 오늘 점검 들어가 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 급등하나 싶더니 윗꼬리를 전반적으로 달았다라는 부분 앞서 시황판에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래도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서 10월로 밀렸죠. 지금 10월에는 공개가 된다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로보택시의 기반이 FSD래요. 그렇다 보니 이 일정을 앞두고 FSD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한 차례씩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지지하고 있죠.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이야기가 나와줄 거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요. 이런 풀이도 있었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보시라고 가져왔고요. 퓨런티어 모트렉스가 대표 주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SOS랩, 슈어소프트테크, 라닉스, 라이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관련주들 챙겨가시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앞으로 좀 계속해서 성장 이어갈 거다. 2032년까지 무려 연평균 35% 성장할 거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눠볼게요.